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11월의 첫 거래일이자 한 주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단순히 상승한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요. S&P, 다우, 나스닥 3대 지수가 모두 한날 한시 동시에 장중 사상 최고가 올타임 하이를 갈아치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 주식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희망적인 거는 11월이 원래 주식시장이 가장 좋은 달 중에 또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10월에 이어서 11월도 현재의 이 최고 분위기를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S&P 500에 속한 기업의 50% 이상이 실적을 보고 했는데 82%가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불안 요소는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선 화요일과 수요일에 FOMC 미팅이 있고 수요일에 결과 발표가 있죠. 아마도 테이퍼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테이퍼링 발표가 시장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지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요소고요. 또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이건 역시 시장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 하나죠. 또 채권 수익률이 어제 1.6% 근처까지 급격히 상승을 했다가 도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나스닥이 어제 가장 많이 오르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네, 주식시장을 보시면 우선 코인베이스가 최대 경쟁 상대인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악재로 인해 상승을 했는데요. 바이낸스는 어제 대규모 미완료 주문 정리로 인해서 모든 암호화폐 인출을 하루 동안 2차례나 중단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바이낸스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면서 그에 대한 반사 효과로 코인베이스가 3.6% 상승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덕분에 IPO 이후 지난 비트코인 하락장에서 바닥을 찍었던 이후로는 오늘 최고 주가를 경신을 했고요. 현재 무섭게 상승 중입니다. 과연 코인베이스가 올해 안에 IPO 시초가였던 381달러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대장인 비트코인이 지난주까지 선물 ETF 상장 소식에 한번 달리고 난 이후에 현재는 6만 달러 초반대에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고요. 다만 그 와중에도 알트코인들 중에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최근 신고가 달성 후에 약간의 소강 상태를 겪고 있고요. 솔라나도 지난 9월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고 지금은 약간 쉬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밈코인이었던 도지코인이 쉬고 있는 동안 새로운 밈코인인 시바이누가 가격이 치솟으면서 도지코인을 누르고 시가총액 9위에 올랐습니다. 도지코인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밈코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대장 비트코인이 쉬고 있고 그로 인해 전체적으로 숨죽이고 있는 분위기지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코인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어서 느낌은 다시 한번 폭발하기 직전에 휴하산 같은 모습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오를 때가 아니라 이렇게 소강 상태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는 어제 있었던 G20 회의에서의 디지털세 합의로 인한 영향 때문인지 시장이 강한 가운데도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다만 최근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발표하고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 페이스북은 그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것도 있어서인지 오늘은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관련된 내용이 합의가 되었죠. 디지털세라는 거는 이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이런 IT 기업들은 서버 소재지를 고정 사업장으로 보고 그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만 조세를 하는데 그거를 고정 사업지에 조세를 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IT 기업에게만 적용될 예정이어서 디지털세라고 불렸는데요. 사실 이제는 디지털세라고도 부르기가 어려운 게 현재 현지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재까지 다 적용시키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외에서 세금을 내면 그만큼은 원래 내던 곳에서는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내야 하는 세금의 총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업들이 내야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면 10중 8구 기업은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또 결국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또한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면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나 적극적인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포퓰리즘적인 과세 정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봐야겠죠. 다만 이거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매출 규모나 이익률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 자세한 내역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디지털세로 검색을 해보시면 웬만한 뉴스에는 자세한 내역이 적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2023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참고로 테슬라의 경우는 중국이 문제인데 원래 테슬라 중국 법인에서 법인세 15%를 중국에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합의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G20 협의에 이어서 COP26,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도 열렸는데요. 파리 기후협약에 근거해서 탄소 시장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세부 규정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추진 중인 탄소 배출 감소 운동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겠죠.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1조 7,500억 달러 인프라 법안도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인프라 법안 중에 상당한 금액이 친환경 관련해서 책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 업체들에게는 모두 좋은 소식이 되겠죠. 이러한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다음 주 또 하나의 미국 전기차 기업인 리비안의 IPO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RIVN이라는 티커로 상장이 될 예정이고요. 리비안은 아마존이 지분의 20% 그리고 포드가 12%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마도 57달러에서 62달러 사이의 가격에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가총액은 대략 550억 달러 이상 될 거라고 뉴스 등에서 얘기하고 있긴 한데 실제 62달러 정도의 상장이 된다면 거의 7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내연기관차 업체인 GM과 포드와 거의 비슷한 시가총액이고요. 중국 전기차 대장주인 니오보다도 비싸고 최근 급등한 루시드보다도 높은 시가총액입니다. 이제 막 차량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신규 업체의 이 정도의 가격을 지불한다는 것은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에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지는 잘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최근 루시드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루시드건, 리비안이건, 피스커건, 워크호스, 니오, 샤오펑 이런 신생 전기차 기업들은 모두 공통된 의견으로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초창기 테슬라처럼 실적보다는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는 기업이고 만약 이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성공한다면 주가 상승률은 테슬라보다도 높을 겁니다. 그런데 결코 모두가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할 거란 점이죠. 그 점을 인지하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 저는 테슬라 외에 다른 전기차 업체에는 딱히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테슬라는 그냥 미쳤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심상치 않았죠. 그런데 장 초반에는 1118달러까지 밀리면서 역시 오늘은 조정이 오나? 하더니 그걸 그대로 밀어붙여서 결국 8.5% 폭등에 가깝게 올라서 1200슬라까지 달성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장대 양봉으로 최고가 근처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선 최고가까지 뚫고 1220달러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은 과열을 넘어서 거의 패닉 바잉에 가깝다고 봐야 하고요.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누구나 이제는 조정이 올 거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주가를 예측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최근 이 테슬라의 급격한 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감마스퀴즈란 얘기가 나오면서 감마스퀴즈에 대한 문의가 많으셨는데요. 감마스퀴즈는 제가 이미 예전 게임스탑 삽대 때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의 인기가 많아지면 콜옵션 거래량이 많아지는데 기관들이 콜옵션을 매도하고 나면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그 위험을 해치하기 위해서 현물 주식을 같이 매수합니다.
그러면 숏 포지션인 콜옵션 매도에 대해서 롱 포지션인 현물 주식 보유가 해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관들이 현물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주가가 더 오르고 옵션 매도는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 현물 주식은 더 사게 되고 이 순환 과정이 한순간에 급격히 일어나면서 주가가 치솟는 게 감마 스퀴즈입니다. 그런데 최근 옵션 거래량을 보면 다수의 테슬라 옵션이 거래량 최상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감마 스퀴즈가 일어났다고 함부로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애플의 콜옵션도 테슬라 못지않게 많고 루시드나 포드 등도 기업 규모에 비하면 옵션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 스퀴즈가 이유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부수적인 조건일 뿐입니다. 특히나 옵션을 보고 거래 방향을 예측해서 거래하려는 시도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봤던 건데 대체로 실패합니다. 이렇게 콜옵션 거래량이 많아지면 반대로 콜옵션이 실행될 경우 손해보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을 누르려고 하는 반작용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 장기 투자자라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요. 예측해서 거래하려는 시도는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이유죠. 네, 그리고 글로벌 에쿼티 리서치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000에서 $1,200로 올렸습니다. 글로벌 에쿼티 리서치는 테슬라 공장과 배송 허브 등을 직접 사찰을 했고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지금 $1,200, $1,300 근처의 목표 주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테슬라 주가가 지금 그것조차도 뚫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테슬라 목표 주가는 그 사이에 무려 $836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지난주 보여드렸을 때만 해도 $750 정도였고 그 전주에 보여드렸을 때는 $695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2주 사이에 $150가 오른 거예요. 근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 주가가 목표 주가보다 낮거나 비슷한 건 지금뿐이고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이후로는 이 목표 주가는 테슬라 주가의 뒷공무니만 계속 쫓아갈 거란 걸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고든 존슨이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벤진가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에도 주식 분할이 주가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됐고 그게 테슬라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의 전부기 때문에 다시 주식 분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돌려 말하긴 한 건데 정리를 하자면 기업이 가진 실제 능력은 없는데 주식 분할빨로 주가를 올렸다고 약간 비꼬는 거죠. 근데 주식 분할한 게 2020년 8월 31일이니까 거의 1년이 지난 지도 한참이 됐는데 주식 분할빨로 주가를 올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고 어쨌든 고든 존슨의 목표 주가가 $67인데요. 주식 분할을 해서 $67를 가게 된다면 정말 볼만한 그림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성격상으로도 지금처럼 주가가 쭉쭉 올라갈 때 주식 분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에 올해 초에 급등과 급락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엄청난 변동성만 불러일으킬 수 있죠. 아마 현재 이 하이프가 조금 가라앉고 주가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쯤에 다시 한번 주식 분할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1,200의 이 주가에서조차도 실적 예상치가 주가에 밀리고 있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기업 가치의 상승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가는 때로는 실적을 훨씬 앞서가기도 하고 또 그 상태로 상당 시간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테슬라는 여전히 기업 실적을 앞서가고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게리 블랙 역시도 $1,209에서조차도 테슬라의 연간 55% 성장률을 생각했을 때 현재 주가가 여전히 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테슬라 관련 트위터 중 하나인 소이어 메리트가 이번에 코멘트를 하나 했는데요. 2018년에 테슬라에 올인한 이후로 말 그대로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타이밍은 트레이더를 위한 것이고 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자주 모니터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채널에서 맨날 하는 얘기랑 거의 완전히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아오신 많은 성공했던 투자자들 역시 대부분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결국 성공하는 투자자들의 방식은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변동성은 무시하며 기업 가치가 그대로라면 팔지 않습니다. 반대로 망하는 개미의 투자 방식도 놀랍도록 똑같죠.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고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며 애써 싸게 산 좋은 주식이 조금만 올라도 팔지 못해 안달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구별되는 두 가지의 성공하는 모습과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도 굳이 실패하는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따름입니다.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거기서 유리판을 건너는 게임이 나오는데요. 앞에 사람들이 강화 유리를 밟고 건너갔다면 당연히 그 강화 유리 방향으로 뛰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반대로 뜁니다. 정말 요지경이죠.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11월 첫날부터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과연 이 분위기가 연말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되고, 어쨌든 이번 주에는 테이퍼링 발표가 아마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조금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 미리 인지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